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건데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를 법률적으로 막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만큼 파장과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잠시 뒤 생생 이슈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오프라인만큼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물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 중고차 매매 거래를 할 때 소비자들이 꼭 받아야 할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중요 정보가 누락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코너에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 거래 시 유의해야 될 점들 짚어드립니다. 9월 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구글 갑질 방지법, 이른바 이렇게 불리고요.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어떤 법안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제 앱으로 결제된 금액이 130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구글과 애플이 이 130조 원을 결제할 때 30% 수수료를 내라. 너들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을 이제 반으로 70%를 한국에서는 구글 폰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60%가 또 애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앱이라든지 게임을 할 때 다운을 받고 이용료를 낼 때 무조건 30%는 자체 시스템으로 결제를 해서 수수료를 30%나 과도하게 받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결제 방식, 구글, 애플에서 앱 안에서만 결제받는 방식을 좀 막아라. 너들의 구글 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네. 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특정 결제 방식을 못하게 하고 또 컨텐츠 심사라든지에서 지연을 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좀 금지하자. 또 결제하고 환불을 하는 데를 약관에 좀 명시해서 고객을 좀 보호하자. 네. 일단 네 번째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자 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우리 한국에서 전기통신사업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고 그렇죠. IT 강국인데 이제 우리 한국이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IT를 보호하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가 이제 플랫폼 전쟁입니다. 네. 애플과 구글 이런 플랫폼이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독점과 관련된 기기를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예. 이제 서비스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렇게 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지난해 7월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글과 애플은 만약에 인앱 결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국내 고객의 결제 정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하고 카드로 결제하다가 그럼 사고가 나고 해킹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네. 우리가 30% 비용을 받는 이유는 이제 국내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아이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부모가 허락을 해줘서 결제를 하거나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녀가 마음 놓고 부모 모르게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은 이 법이 통과돼서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을 했었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앱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 개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50만 개가 한 8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수익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구글과 애플이 앱을 만들어서 등재를 해서 전체 70% 한국 개발사가 가져가고
30%는 구글과 애플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한 8조 원 정도 수익이 생겼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용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해관계자가 많았다. 구글과 애플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0% 수수료를 받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네. 또 이게 또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8조 원이나 돈을 벌어가지 않느냐. 이 수십만 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것을 보고 이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반기는 분위기고요. 뭐 감격스러워한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그동안 구글이 이른바 어떤 갑질을 했었는지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좀 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뭐 우리가 이제 구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만약에 카트라이트라든지 게임을 한 다운 받게 되면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이용료를 내고 할 때 만약에 10,000원을 내고 이제 게임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결제한 그 10,000원이 30% 구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게임을 할 때 뭐 무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선택하게 되면 아이템 그 살 때요. 선택 비용의 네. 30%또 구글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다운받고 사용료를 낼 때마다 모든 그 비용의 30%를 구글이 가져갔다. 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플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전부 다 30%의 비용을 가져가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10,000원을 주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30% 그러니까 3,000원을 구글에서 가져가고 앱 개발사는 7,000원밖에 못 가져가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구조네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 이게 이제 구글과 애플에서 이제 이번에 법에도 개정된 것이 네. 컨텐츠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좀 해라. 지연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구글과 애플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좀 지연을 하거나 또 자기들 못 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구글과 애플에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 고객을 보호하고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법안에서는 컨텐츠 심사를 할 때도 아주 공정하게 좀 하고 지연을 하거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이번에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구글이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인앱 결제 의무화 영역 자체를 넓혀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법 개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 적어도 구글의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10에서 한 30% 비용을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앱 결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좀 하고 또 이제 비용을 30%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현재 구글과 애플은 다른 결제 방식으로도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그 좀 독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소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좀 변경이라든지 다른 결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수수료 30%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 수수료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배달하는 음식값의 15% 이상은 비용으로 받지 마라 이렇게 최근에 그 제안이 되고 법률로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밥값이 10,000원인데 30%나 밥값 그 배달료를 받느냐. 우리가 앱은 10,000원인데 30%나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에 대한 정산 30%에 대한 그 비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관련 내용이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세계적으로 정말 관심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외신들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죠.
예, 맞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에 대해서 많은 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과도하게 30%의 비용을 받아간다든지, 구글은 전 세계에서 검색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AFT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전 세계 지배적 영향력을 했던 것은 드디어 손상이 되는 첫 번째 법률이다. 이때까지 구글과 애플이 막대한 수익을 수수료를 받아갔었는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했고요. 네. 로이터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생겼다. 애플과 구글이 과거와 같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네네. AF 통신에서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 이제 한국이 정책적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학의 목표가 뭐냐 이러면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네. 법이라도 하든지 경제 구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이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경쟁을 좀 유발하자. 너무 독점적이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전 세계가 보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이었는데 어떤 외국 게임 회사 대표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된 거 보고 나는 한국인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회사가 그 유명한 이제 에픽사의 팀 스위니 대표입니다. CEO가 네. 이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게임인데 아주 세계에서 인기가 좋아요. 네.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제 애플에 탑재를 해서 수수료를 했는데 애플에서 수수료를 30%나 받으니까 야,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 좀 수수료를 낮춰달라. 또 왜 애플 이내에서는 결제를 하느냐. 좀 방법을 바꿔달라 이랬더니 애플이 방출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수수료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너들하고는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니까 이 에픽사로서는 이 애플을 통해서 게임을 공급했는데 애플이 방출되니까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예.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너무 독점적으로 이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가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니까 나는 I am Korean이다. 네. 너무 고맙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이 소송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서독 베를린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자유민주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는 서베를린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에픽사에서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에 관련된 법안을 처음 통과시키니까 본인의 소송도 하고 있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예. 큰 힘을 얻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취지로 나는 I am Korean이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전 세계에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들도 우리나라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게임 회사 대표까지 내가 한국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기는 소식이라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밥값의 15% 이상을 넘는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30%의 수수료가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에서도 10에서 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또 유럽에서도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거와 관련된 공정한 플랫폼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게 좀 바꿔라. 이런 게 지금 법안에 많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피스에서는 전 세계
PC 오피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95%.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점을 했을 때 하나의 기업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든지 또 안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같은 게 좋은 사례입니다. 예.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업이 되다 보면 미국이 지금 전력회사가 5개 기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전압이 다르니까 정전이 나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의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금방 복구가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회사가 5개가 분할이 되어 있어서 후쿠시마 사태에 이제 대란이 났을 때 전기를 송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자연 독점이 되면 이렇게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또 안전하고 또 편리한 비용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독점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독점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과 애플의 사례에는 과연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30%가 너무 과도하고 개발자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줄일 것이다. 30%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판단은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글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상 관건인데요. 이렇게 되면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좀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달에 8월 27일 날 애플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앱 개발사들에게 그럼 결제 방식을 카드로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이메일을 발송했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도 인앱 결제가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 다른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결제해도 자기들이 허용해 주겠다. 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비용을 30%를 받든 20%를 받든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아마 서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너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또 개발자들의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이 발전을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30% 이익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 개발사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원성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비율을 좀 낮춰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였습니다.